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8일 최병구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죠. 사실상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첫 발을 디디는 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이재명 이 맞대결 구도가 출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정확하게 이제 넉 달 정도 대선이 남았습니다. 이 동안에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대로,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대로 이른바 프레임 전쟁을 가져가는데, 문제는 누가 옳다 그르다 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국민들의 동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아젠다를 제시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번 전부 옳은 말만 하고 이 사람은 100번 전부 틀린 말만 한다. 국민들은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죠. 국민들은 이제 각각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자, 나는 이 사람의 이런 거는 좋아하고 이 사람의 이런 거는 싫어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하면 그게 100대 0 이런 거는 없고 대개 6대 4, 5대 5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많고 적음에 따라서 결국은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프레임 전쟁을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오늘 또는 엊그제부터 당선된 이후에 제시한 프레임, 이거는 일단은 방향을 잘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공세적 방어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이제 처음으로 주재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분하게도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됐는데 우리 정치가 달라지길 바라는 당원 국민의 큰 힘을 입은 것으로 생각한다. 겸손한 마음으로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 이런 이제 덕담 비슷하게, 소감 비슷하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대위 구성 같은 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조건을 제시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맡으려고 하면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맡겠다. 이런 식의 이제 그동안의 처신을 해온 거, 그거 윤석열 후보가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조건이 때로는 과도하기도 하죠.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선거를 지금 4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하고도 연관된 판단을 아마 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정 캠프의 선거가 되면 집권 후 유사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경선은 캠프 중심으로 하더라도 대선은 당이 중심이 되고 당 밖에 계신 분들에 대해 외연을 확장하고 지지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선거운동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견제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으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이런 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카르텔과의 싸움이 만만치 않다. 정권 교체도 중요하고 이후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게 중요하며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께 그런 믿음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그랬고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받는 게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거기에서 지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드러난 게 없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한테 아킬레스건이라고 한다면 대장동은 본인이 설계자인 거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니까. 자, 이 두 가지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국민 여론은 대장동 특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행자들, 방송, 언론 이런 데의 진행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8일 MBN 인터뷰에서 한 건데, 대장동 의혹하고 고발사주 의혹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시 특검을 수용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석열 후보는 좋다, 특검으로 제대로 한번 규명해보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인 것이고, 대장동 특검? 그것도 하자.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연관됐다고 의심되는, 일각에서라도 의심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 동시에 특검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공세적 방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발사주 의혹 특검해도 좋다. 난 나올 거 없다. 일단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특검 하자. 그러면 나올 것이다. 이런 정도의 자신감의 발로다라고 해서 제가 인파이팅 얘기를 했죠. 이런 것들은요, 피해 나가는 사람이
자꾸 위축되게 마련이고요. 그게 국민들은 그게 뭔가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십상이고 실제 또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그 5일날 방송 인터뷰에서도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권에서 2개를 쌍으로 특검을 가자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어떤 입장이냐. 계속해서 아웃복싱입니다. 도망 다니고 있는 거죠. 오늘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미래, 보복보다 민생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청산도 중요하고 범법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국민 삶에 더 집중하자.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1대1 대화를 하는 회동을 하자고 제안드린다. 동시특검 수용 제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각자의 프레임으로 지금 전선을 넓혀가는 것이고 그렇게 맞붙는 겁니다. 대선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런 식의 윤석열 후보 주장과 윤석열 후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재명 후보 견제만 하고 뭐 국민 삶을 외면하느냐, 그건 아니죠. 여기도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장 오늘 아침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봤더니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거보다는 자영업자들한테 손실을 전액 보상하는 차원의 그런 지원이 절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받은 손해를 대부분 다 이제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겠다는 게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액수의 지원금이 나가겠죠. 이재명 후보는 그러지 않고 전 국민한테 골고루 대신 조금씩 나눠주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 국민이 뭐 인구가 훨씬 더 많죠. 자영업자 우리가 통칭 700만이라고 합니다. 전 국민은 뭐 5천만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자영업자한테 두텁게 손실보상 차원의 지원을 하자는 제안과 그 다음에 전 국민한테 조금씩 주자 이런 제안은 만약에 투표를 할 때 어떤 게 더 많은 지지를 받을까요? 그 사실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여론조사는 있죠. 이재명 후보식의 재난지원금, 이게 전 국민한테 조금씩 주자 이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60%가 반대하더군요. 그러면 자영업자한테 두텁게 거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자. 뭐 50조 원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하자는 윤석열 후보의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 여론조사는 나온 거 없습니다. 저도 자신은 없는데 글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무적 판단이죠. 그리고 자, 이 특검 지금 대장동 특검이든 이 고발사주 특검 2개 동시에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이거는 적어도 대장동 특검은요. 이미 65 내지 70%의 지지를 받는다는 여론조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고발사주 특검 아직 나온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발사주 특검은 이 고발사주라는 의혹은요. 대장동 의혹에 비하면 저는 절반 정도의 그 관심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국가 시스템을 만약에 당시 검찰총장이 야당한테 고발을 하도록 시켰다고 하더라도 국가 시스템의 문제지 이게 무슨 일반 국민들이 내 아파트, 내 땅을 빼앗겼다 하는 그런 관점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관심도가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건대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특검조사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대장동 특검보다는 국민들의 찬성 비율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적어도 대장동 인파이팅이 더 큰 국민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지금 슬금슬금 피해 다니지 않습니까? 이 2개 동시특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아무런 언급도 안 하고 무대응으로 나갑니다. 이럴수록 인파이팅 전략이 더 먹혀들 소지가 많다. 도망 다니는데 잡으러 다녀야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초반에 그리고 대장동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이재명 후보는 마치 보복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패배주의적 사고방식이죠. 아니 대장동 의혹 없다면서요. 본인 주장은. 의혹 없는데 왜 특검을 못하죠? 지금 검찰 수사 전 국민이 다 불신하고 있는데 대다수 국민이 불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대장동 특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방어 전략이 과연 국민들한테 얼마나 먹힐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보면 초반 기세, 뭐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제가 아침에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그 후에도 뭐 KSOI 조사도 나오고 뭐 리얼미터 조사도 나오고 두 군데에서 다 윤석열 후보는 폭등해서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 즈음에 대장동 특검 공세 굉장히 유효한 카드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슬금슬금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미래를 얘기하자 그러는데 현재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미래도 우리가 보장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의견에 저는 국민들의 다수가 동의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 미래를 얘기한다고 현재를 건너뛰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오늘 아침에 어찌 보면 맞대결 구도가 형성된 첫날인데 이 첫날에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인파이팅이 돋보였다. 그리고 이 인파이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지지도 어떤 것이 더 높을 것인가. 저는 대장동 인파이팅이 훨씬 높을 거라고 보고요. 동시특검 아이디어입니다. 자신 있는 사람은 어떤 조사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조사를 피해가는 사람은 자신 없는 사람이다. 일단 자신감을 윤석열 후보가 선점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굴러갈 것이냐. 그건 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지만 저는 예상컨대 검찰 수사 뭐 대략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아마 마무리,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가운데 유동규 뭐 또 정진상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할 텐데 그 이후에는 대장동 특검 내지는 이 두 개의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지금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또다시 궁지에 몰리게 되는 이런 사태인데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재명 후보의 아웃복싱과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인파이팅 이것이 1차적으로는 국민적 관심을 끄는데 윤석열 후보가 우위에 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